우리나라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야 되고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 북한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진정한 평화 이익입니다. 한반도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세계의 평화 이익입니다. 하노이에서 있을 2차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 정상회담이 이제 곧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핵화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까? 이것도 역시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이런 회담을 할까?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1차 회담의 가장 큰 공적, 성과는 무엇일까? 김정은이 싱가포르까지 갔다는 것, 이것이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I wasn't elected, you would have had a war. You would have had a war and you would have lost millions, not thousands. You would have lost millions of people.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핵을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핵을 없애는데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도 지금 평화를 상당히 진전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번에 종전선언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 픽처죠. 에너지로 보면 지금 남북한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사진 하나는 남북이 모두 밝은 빛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회담 때 미국에서 김정은에게 보여준 사진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 들으면 비핵화를 하면 북한도 이렇게 남한처럼 밝게 된다, 밝은 빛으로 가득 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전망이 바로 트럼프가 보고 있는 미래 전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모두 북한이 비핵화되고 북한이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말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의 밝은 미래, 그리고 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 그것은 북한 리더를 직접 만나는 것.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심지어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이 싱가포르까지 간 것, 2차 성과는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간 것, 하노이까지 간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이 2차 회담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요? 희망의 근거가 너무 없어요. 둘이 바라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북한이 밝은 미래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김정은의 소망일까요? 김정은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 정도를 풀어서 당장 현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숨을 좀 쉬겠다, 일단 이 시간을 좀 넘기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의 가장 큰 공통점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 상당히 그 중국이 합리적으로 공산당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영구 집권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는 신냉전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의해서 신냉전. 중국이 상당한 그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권위주의 정권, 정부, 이 시스템이 이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이 왔고, 다시 말하면 공산당 체제의 위기에 봉착해서 20세기보다 더 강고한 공산당 시스템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김정은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바로 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 권위주의 시스템,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트럼프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의 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지만 트럼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않고 제재를 풀어주는 것, 아니면 한국 돈을 북한에 쏟아넣도록 유엔 제재를 풀어주는 것, 이런 것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런 그냥 사실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 법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 전쟁을 끝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끝낸다라는 것은 6.25 전쟁의 당사자들이 이제 이거 끝났다라고 하는 이 조약에 사인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1953년 정전협정을 끝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정전협정을 끝내는 일종의 조약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은 유엔 사령부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를 종전을 통해서 해체를 하고 해소를 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국제법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종전은 6.25 전쟁을 끝내는 문제다. 6.25 전쟁은 정말 복잡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5.18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의 그 심각함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또 그 일으킨 사람에 대한 그 배상 책임, 이런 것 지금 모두 다 미제입니다. 하나도 안 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교한 법적인 또 사실적인 그런 절차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도 그렇고 너무나 낭만적입니다. 로맨틱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결코 로맨티스트가 아닌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 작은 왕조죠, 김 다이너스티 생존이 걸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것, 미국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더 높이는 것,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이런 것 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입니다. 세계 속에서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 사람들은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한국의 공산주의를 격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피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신성한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규모가 작지만 결코 간단한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치 시스템인
북한과 중국과 어떻게도 같아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령이 나타날 수 없고요. 영원한 주석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이 확신 속에서 근사한 통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